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얼마나 경제 여건이 안 좋은지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살아남자 경제의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이걸 해결 방안은 뭔지 한번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살아남자 경제, 오늘도 좋은 해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재밌네요. 우리가 코로나19 나라인데 경제를 좀먹는 K약성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했다는 게 코로나19 말고 뭐가 있는지 일단 한번 우리가 준비한 자료부터 보시고 한번 좀 말씀을 나누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열심히 찍네. 경기도 포천시 소우름 2028년 도시철도 7호선 역사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매입 비용만 41억 원,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타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엔 측근이 제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측근이 하시는 말씀은 자랑을 했대요. 자기가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10배 이상이요? 네네. 그렇게 어쨌든 뭐 자기의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득을 취한 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아니 박사님이 경제를 좀먹는 K약성 바이러스가 새롭게 등장했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부동산. 우리가 전에 알았지 않습니까? K방역, 지금 정부에서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K방역. 또 그 다음에 K정치도 있었고. K팝 거는 아주 올드 버전이고. 이제 K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올드 버전이고.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게 지금 이제 K부동산.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사실 말을 못하고 얘기하는 게 K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게 좀 남자들끼리 얘기인데 K좀 이랬더니 오늘은 오세훈 후보 주변에 있던 그 권성동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자들의 어떤 그 자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는 원래 대범하기 때문에 처갓집 재산 정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남자의 대범함과 좀스러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또 K좀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좀이라는 단어가 유행스러운 거는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페이스북 글에 올리신 게 여기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죠. 대통령께서 저런 표현까지 쓰시나. 그리고 좀스럽다. 이게 사실은 좀스러운 게 누가 좀스러운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방송에 이제 그 LH 직원들 뭐 투기한 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인데 그 모범을 보인 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농지가 이제 대지로 바뀌는 기적을 창출하신 분인데 그게 또 그 농지 중에 일부가 또 아스팔트가 돼서 아스팔트에서 그 식물이 어떻게 뚫고 그래서 K 아스팔트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이렇게 대단한 공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보고서 이제 비판을 하니까 좀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이라는데 이제 필링이 꽂혀갖고 사람들이 K좀. 대통령께서 이 새로운 용어를 잘 안 쓰던 용어를 선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K 방역을 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K 방역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성과가 없는 걸로 이제 왜냐면 이제 초기에는 초기 단계에는 아주 소수니까 뭐 위치 추적도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위치 추적해서 잡아냈다 뭐 이게 모범이다 그러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대만은 벌써 오염원인 중국인 차단을 딱 시켰고 우리는 안 시켰고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IT 기술이나 의료진 헌신으로 그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계도 있어요. 그 우리가 검사율이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218개국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130위를 한다니까 검사를 잘 안 한 거지. 이게 초기에는 뭐 추적이 되니까 검사를 할지 몰라도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검사를 자꾸 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더 늘어날까봐 걱정을 하니까 안 한 거죠. 안 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치명률이 또 27이라는 거잖아요. 검사율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자랑스럽던 K 방역은 어느덧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다음 국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이제 다음 단계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백신을 빨리 확보해서 국민들한테 맞춰야 된다 하는데 백신 확보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그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걸 이제 쫓아가서 이제 애걸복걸해서 좀 샀나 봐요. 그것도 뭐 충분한 물량도 확보를 못하고 올해 2, 4분기 이후에나 뭐 접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거를 그래도 남들한테 그렇게 처지지는 않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초기에 이제 맞춰봤더니 벌써 부작용이 생겨갖고 한 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연결성이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늘 뉴스를 보면은 이미 유럽의 13개국에서는 접종을 중단했어요. 이 백신에 대해서. 그러면 백신도 확보를 못하지. 그러는 상황에서 괜히 그 연말에 그 연말 연시에 사람들 모이는 거를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이 거의 폭격을 맞은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완전히 연말 연시에 사람들 모여서 문재인 정부 비판할까봐 지금 미리 차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자영업이 이제 유탄을 맞아서 매출이 크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정치 방역으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K 정치 방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 놓고 이제 자영업도 피해 보존해 주겠다고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서 추경해서 또 풀겠다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국가 채무 때문에 지금 난리인 나라에서 그 예산을 또 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얼마나 이 추경한다는 게 정치적인 그 예산인지가 참 드러나는 게 방역하고 관련해서 뭐 백신 구입하고 뭐 어쩌고 그런 예산 관련해서는 19조 5천억 중에서 4조 1천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거 돈 뿌리기 뭐 피해 지원금 준다는 거 뭐 4차 재난지원금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선거용으로 현금을 뿌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벌써 한두 차례도 아니고 지금 이제 이번에 하게 되면 4차례가 되는데 2차, 3차도 아직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또 추가로 한다는 거는 선거용이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이게 우리 방역이 어느덧 정치 방역으로 넘어갔구나.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LH 투기 의혹까지 생기니까 LH 직원들이 공공기관 직원들이 물론 이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왕년에도 보면은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현 정권에서 3기지만은 노태우 정부 때 1기, 노무현 정부 때 2기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다 투기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대놓고 자기 이름까지 걸어가면서 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례는 사실 없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K 시리즈 식으로 풀어보면은 이 새로운 유형의 그 부동산 투기, 그러니까 그 앞에다 K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제 K 부동산 투기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조했다. 뭐 이게 좀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좀 그러긴 한데. 그 뭐 저희도 이제 말씀 중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K 방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추경을 정말 그리고 국민 혈세고 나중에 국가 채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어차피 그런 거 생각 안 하기로 한 사람들이니까. 뭐 그거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치적으로 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 한 분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휴가를 줘야 된다. 이거는 뭐 요즘 부작용도 많고 또 미국서도 보면은 백신 접종 해가지고 뭐 두통 같은 게 또 불면증 이런 게 있고 없지 않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휴가를 주는 것 정도는 서로 이제 협력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또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 수당을 줘야 된다고 그걸 입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 예산을 이렇게 막 쓰면은 결국 그게 부메랑으로 국가 채무에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이 국가 세금으로 오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런 추경을 집행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수준인지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좌파 시각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이제 세금 받아서 세금 더 늘려갖고 그 충당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럼 뭐 채권도 발행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그 나라 국간이 비거나 말거는 그거는 상관없는 거고 나중에 채우면 되니까. 그다음에 K 부동산 장 박사님이 K 악성 부동산 투기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이건 뭐 자꾸 대통령을 이런 데 끌어들이고 싶지 않지만 아까 뭐 장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내가 공직자인데 투기를 하고 그것도 투기 지역에 가서 투기를 하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부터 이제 범법행위로 이제 취급을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특히 상기 신도시 요번에 와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면 어찌됐건 본인이 어딥니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토지 한 1150평 가까이 농지를 대지로 허가를 했는데 대통령이 허가를 했는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시장이. 근데 허가를 했는데 그게 불법으로 전용이 됐으면은 미안하다. 그리고 좀 나도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하고 내가 이게 정말로 잘못했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 후안부치한 사람들이야. 이거를 뻔뻔해서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적인 절차에 양산시장이 그럼 사표를 내야죠. 뭐 이렇게 보통 언론에서 평가를 이게 부동산 투기꾼이 하는 수법을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 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국민을 좀스럽다. 그 비판한 사람을 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 바뀐데 어쨌거나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또 그다음에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은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LH 직원들 내부 비밀 게시판에도 익명의 게시판에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그쪽의 관계자들이 정보를 요구를 해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국회의원 그쪽에 당 3명 의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보도에도 보니까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돈의 8천까지 추적을 하면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게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서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1기에 13,000여 명을 적발했고 2기에 15,000명을 적발했다고 돼 있더라고. 근데 이번 3기 이 투기에서는 검찰은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중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기하려고 검찰을 개혁을 했나 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애꿎게 이제 뭐 국토부가 자기가 당사자인데 계획을 위반한 당사자 보고 조사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더구나 그 장관이 이 사건 터졌을 때 LH 공사 사장을 한 사람인데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공직 기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현 정권한테 정말 궁금한 게 왜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거는 다 권력이잖아요. 그 토지를 수용한다는 권한 자체도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그 보니까 이낙연 대표가 뭐 MB 대통령 시절에 뭐 그렇게 권한을 많이 줘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건 사실하고 다르거든요. 그 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다 토지 수용을 해갖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쓸 때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줘서 운영이 되어 온 거고 MB 때 특별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2기 신도시 그 공사에서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만 열면 과거 정부 탓을 하고 지금 벌써 정권이 4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타령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성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LH 를 가지고 이제 그 LH 직원들이 사실은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자기네들 요번 일로 피해를 보면은 뭔가 세월이 바뀌면은 분명히 뭐 단체로 어떤 그 단결권을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재판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자기들 명예회복과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손해본 거를 그 보상 받으려고 그럴 거야 아마. 왜냐하면은 흔히 얘기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막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LH 직원들도 당연히 잘못한 거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LH 직원들도 적법한 절차를 분명히 밟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 하는 정도의 그 절차는 밟았겠지. 당연히 밟았겠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말씀 중에 하나 얘기가 우리 국민들 감정, 국민들이 이 정도로 알아요. 저도 이 정도로 아는 게 자꾸 이명박 정권 탓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강남에 그 30평 아파트 그 3억에 보급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LH가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권 이면적인 거, 우리 장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도 아는 게 정권 이면적인 이 LH 공사가 뭔가 거기서 자금에서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연결돼 있다는 게 이게 국민들이 거의 아상무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정부에서 만약에 서울 시내 아파트를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유지를 그 서울 시내 전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푼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3.3제곱미터당 아파트 건축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평이면 1,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아파트가 30평이 되면은 한 3, 4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때 한 3억 정도의 분양을 했죠. 3, 4억 정도. 그러니까 이 시내권의 어떤 그 부지를 팔고 그다음에 부지를 국공유지 이걸 활용하면 충분히 이런 아파트가 되고 그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 그 국공유지 휴유지 이런 거 풀면은 분명히 된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LH를 앞세워가지고 그 비싸게 아파트하고 뭐 더구나 사유재산 사유재산을 하고 또 사유재산 그 침해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 아파트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 일반 그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파트 공공으로 지어도 3, 4억에 분양하겠습니까? 10억은 다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연의 그 먹이 사슬개가 있잖아요. 이 먹이 사슬개에서 그 LH가 이제 한 몫을 한 거죠. 근데 LH만 먹었냐 이거죠. 이제 LH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위에서 먹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 생물 시간에 그거 배웠잖아요. 생태계 쫙 보면 그 최정상의 사람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층층이 연결이 돼 있고 그 연결의 고리가 길어질수록 결국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국민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지를 적절히 활용한 그 정권이 MB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 굳이 신도시까지 안 해도 그거 활용해서 반가 아파트 이제 땅값은 나중에 뭐 적당한 때 상환해라 뭐 이제 뭐 할부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춘 거잖아요. 그렇게 낮춰놓은 3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현 정권에서 그 15억, 16억, 18억까지 간 것 같던데? 예. 그러면 현 정권은 뭐 한 게 뭐 있어요? 말만 드립다 하고는 가격만 올리고 그래 놓고 엊그제도 이제 어제도 공시지가 나와서 지금 전 국민이 좀 황당해 하잖아요. 네. 아니 공시지가를 그렇게 올려서 세금 올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세종시 70% 뭐 서울 평균이 20%랬는데 아니 또 이게 또 묘하게 대통령 그 농지 전용한 땅은 11%가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참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네 이제 이런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정말 오늘 뭐 그 우리 장영철 박사님께서 K 부동산 투기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로 한번 저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이건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도 맑는 거고 지금 공무원들 저 분명히 이거 세월 바뀌면 그 공무원들 분명히 뭔가 문제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이거 아니 내가 잘못하고 내 천안 문제도 여차저차히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그건 내가 그럼 국가를 위해서 뭐 기부하도록 하느라 근데 그거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따님께서 작년인가 이 부동산법 그렇게 강화되었는데 그걸 뚫고 전매를 해가지고 1억 4천의 수익을 올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공무원들은 집 사지 말아라 팔아라 강요를 해놓고 네. 따님은 또 집을 사셨고 네. 돈까지 벌으셨다니까 참 네. 대단한 나라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K자 시리즈가 네. 좋은 뜻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K팝, K드라마에서 우리가 선한 의미로 네. K뷰티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정말 포지티브하고 그럼요. 그 얘기만 들어도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이 마이너스 K가 생겨버렸어요. K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영감을 주신 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K 좀이 이제 생길 판인데 이런 그 마이너스 K에 이제 더 단어가 붙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참 그 좋은 사례로 한번 은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뭐 어떤 사업하는 친구는 그런 얘기합니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 흥분할 건 흥분하고 문제 제기할 건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내 앞길 닦아가는 게 그게 또 현명한 지혜 아닌가. 그게 지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정영철 박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시라 그런 뜻에서 오늘 살아남자 경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속지 말아야지 살아남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뭐 다 그런 지혜가 있겠죠. 네. 자, 살아남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